식탁 위로 찻잔이 쨍그랑 깨졌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수연, 그리고 그녀의 딸 은지. 할머니의 재혼 발표는 예상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재혼 상대의 얼굴을 본 엄마의 표정이었다. 마치 30년 전 묻어둔 비밀이 그 얼굴 하나로 전부 떠올라 버린 것처럼. 그 남자, 그는 단지 할머니의 약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의 첫사랑이었다. 지금부터 미소 한 줌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실화 할머니의 재혼 상대는 엄마의 첫사랑이었다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주택가. 햇살 좋은 봄날 아침, 김옥자 여사는 마당 화단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튿날엔 진달래가 피겠구먼. 올해로 73, 정년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하루의 시작은 마당을 살피는 것, 점심 무렵엔 손녀의 간식 준비, 밤이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 소소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엔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먼저 큰딸 수연, 40대 초반인 그녀는 몇 해 전 이혼을 하고 외동딸 은지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었다. 하지만 매일 밤 아이의 책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빨래를 널고 거실에서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수연의 모습은 어느덧 이 집의 또 다른 중심이 되어 있었다. 손녀 은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다. 친구 문제로 고민도 많았고 점점 엄마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트는 사람은 외할머니였다. 손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 방을 드나들었고 주말이면 꼭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다. 그럴 때면 동네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했다. 김 선생님은 복도 많지. 나이에 맞지 않게 허리도 꼿꼿하고 손녀도 저리 살갑고. 그 말에 옥자 여사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그게 다 사람 복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거실 탁자 앞에 조용히 앉아 손바닥 크기만 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속엔 오래된 손편지들과 바랜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당신 잘 지내고 있나요? 다음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다. 주말이라 은지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수연은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 중이었다. 그때였다. 옥자 여사가 다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수연아,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누굴 좀 데려오려고 해. 같이 밥 한번 먹자. 수연은 칼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다. 누구를요? 내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주방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친구요? 그래, 말하자면 아는 사람. 그 말에 수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혹시 만나시는 분 있어요? 그게 만난 지 조금 됐어. 나이도 있고 함께 밥이라도 먹는 사이라서 너희에게 소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엄마, 그 말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그분이랑 진지하게 생각 중이신 거예요? 옥자 여사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늙으면 다 외로운 법이야.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 너희 아버지 간지 15년 됐다. 나도 이젠 혼자 있는 게 좀. 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을 얌전하고 단단하게 살아온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남자친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언제 오신다고요? 이번 주말 점심쯤? 그렇게 정해진 자리. 하지만 수연은 마음이 불편했다. 엄마가 재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점이 신경 쓰였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은지에게는 일단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주 주말 날씨는 맑고 따뜻했다. 식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한층 정성 들인 옷차림이었다. 은지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물었다. 외할머니 친구 진짜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제발 이상한 사람만 아니길.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곧 이 집 현관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자신의 과거 전체를 뒤흔들 인물이라는 것을. 현관 초인종이 울린 건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연은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단순히 낯선 이가 온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그날 아침부터 줄곧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갈게. 은지가 먼저 현관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들려오는 낯선 남성의 인사, 그리고 아이고 은지 많이 컸네 라는 따뜻하면서도 익숙한 듯한 목소리. 은지가 먼저 안방으로 달려와 소리쳤다. 외할머니 친구 오셨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키는 그대로였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한 눈빛, 말없이 웃는 그 입꼬리의 방향까지도. 그는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의 손에 들린 물컵이 떨어지며 바닥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냈다. 쨍그랑.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로 향했다. 은지가 놀라 달려왔고 옥자 여사는 황급히 걸레를 들고 물기를 닦았다. 하지만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남자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수연 오랜만이네요. 그 남자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제야 수연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장세진이었다. 30년 전 첫사랑, 그리고 부모의 반대로 갑작스레 헤어진 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 그 자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장세진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은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아는 사이예요? 예전에 그냥. 수연은 대답을 흐렸고 옥자 여사는 그제야 상황을 감지하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듯 말했다. 어머머, 둘이 알고 지냈었니? 하긴 대학도 같은 지역이었고 세상 참 좁네. 장세진은 멋쩍게 웃었고 수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점심 식사는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은지는 나름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고 옥자 여사는 세진의 말을 자주 받아주며 밝게 웃었다. 세진 씨는 원래 시인이 되려다 출판 쪽으로 돌아섰다더라고. 지금은 에세이도 쓰고 문화센터에서도 강의하고 요즘은 강연보단 글 쓰는 일이 더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수연의 심장을 찔렀다. 예전에도 그는 그랬다. 혼잣말처럼 말하고 그 말들이 마치 시처럼 들리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남자친구로 앉아 있었다. 그 사실이 수연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은지가 밥을 더 달라고 해도 물컵을 건네달라고 해도 모든 게 멀게 느껴졌다. 장세진 역시 그런 그녀의 상태를 눈치챈 듯 자리를 뜨기 전 수연에게만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할 말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좀 줄 수 있나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옥자 여사는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더욱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기가 돌았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다만 세월을 견뎌낸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그 남자가 딸의 가슴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란 걸. 그녀는 몰랐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기억이 지금 자신의 손을 잡은 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장세진도 몰랐다. 이 단란한 식사 한 끼가 세 사람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서막이 될 줄은.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시키며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았다. 부엌 식탁 위에는 낮에 받았던 청첩장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김옥자 장세진. 정갈한 서체의 문구가 눈을 찔렀다. 그 이름 장세진. 그 두 글자가 가슴속에 아로 새겨진 지는 어림잡아도 30해가 넘었다. 수연은 대학교 1학년 시절 국문과 신입생이었다. 캠퍼스의 봄은 젊고 아름다웠고 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던 사람은 문예 동아리 선배 장세진이었다. 그는 늘 혼자 책을 읽었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도 없이 웃기만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웃음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처음 말을 건 건 수연이었다. 선배, 저 문학 좋아해요. 시도 쓰고 싶은데 혹시 지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세진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를 쓴다는 건 마음을 까발리는 일이에요. 그걸 감당할 준비 돼 있어요? 수연은 그 말에 웃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매일 저녁 학교 도서관 한켠에서 함께 시를 읽고 서로의 문장을 고쳐주는 사이가 되었다.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찾아왔다. 그의 말투, 그의 손글씨, 그의 책에서 나는 냄새. 모든 게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오늘은 선배가 내 시를 칭찬해줬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연의 아버지는 고지식한 중등학교 교사였다. 딸의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대학 졸업 전까지는 연애조차 금기시했다. 그가 장세진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어느 날 수연이 몰래 쓴 편지를 발견하면서였다. 문학한다는 놈이 뭘 먹고 살겠다는 거냐? 이혼한 집안에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 그런 놈한테 시집가면 너도 망한다.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 말은
결국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진은 수연에게 도망치자고 했다. 어디든 좋아요. 전 서울 떠나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러나 수연은 그날 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그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녀는 홀로 기숙사방을 비웠고 그의 여름 휴학계를 내고 지방 친척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수연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였고 아버지는 그 사위에게 유난히 잘해주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결혼 생활 내내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음을 느꼈다. 남편의 말투, 눈빛, 웃음소리, 그 어떤 것도 과거 장세진이 남긴 온기를 채워주진 못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고 그녀는 외동딸 은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사랑은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다. 그때의 감정은 젊음의 일시적인 감상일 뿐이라고 스스로 수없이 되뇌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그 모든 방어막은 무너졌다. 수연은 자신의 방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다. 1989, 4, 7. 오늘 선배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따뜻했고 무서웠고 기뻤다. 그 글씨는 잊혀졌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죄를 지은 것도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사람의 과거였고 지금은 내 엄마가 그의 미래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다. 수연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다. 그저 바람이 이 복잡한 생각을 어디론가 데려가길 바랐다. 며칠이 흘렀다. 봄비가 얇게 흩뿌린 아침. 수연은 학교에 등교하는 은지를 배웅하고 난 뒤 조용히 외투를 챙겼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어딘지 낯설었다. 눈과 주름도 늘어진 턱선도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식탁에서 신문을 펼치던 어머니에게 말한 뒤 수연은 택시를 타고 동네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장세진이 연락한 장소였다. 짧은 문자 한 줄. 수연 씨, 오해는 풀고 싶어요. 커피 한 잔 시간 괜찮을까요? 카페 문을 열자 구석자리에서 신문을 펼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기색과 그리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그 앞에 앉았다. 어색하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게요. 짧게 대답한 그녀의 말투는 무미건조했지만 손끝은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세진은 커피잔을 가볍게 돌리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특히 당신 어머니 곁에서. 수연은 그제야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왜 하필 우리 엄마였어요? 세진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우연히 어머님이 옆자리로 앉으셨죠. 시집을 꺼내시더군요. 조심스레 말을 걸었는데 그날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 후로 자주 마주치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하게 됐고 수연은 중간에 말을 끊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안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김옥자라는 이름만 들었을 땐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예전에 당신 어머님을 직접 본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게 우연이었다는 사실이 차라리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세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아니, 어머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이 들어 누군가와 차 한잔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럼 나에 대한 마음은? 수연은 힘겹게 물었다.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 어머니예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은 너무 담담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수연은 일어났다. 우리 집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을 열지는 못했다. 다만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혼잣말처럼 혹은 전화통화처럼. 그 소리는 수연에게 낯설었고 동시에 죄책감을 안겼다. 그녀는 문을 열지 못한 채 조용히 돌아섰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옥자 여사가 외출을 하려다 발목을 삐어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병원으로 달려온 수연은 기다리던 중 어머니의 핸드백을 챙기다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속엔 30년 전 장세진이 보낸 편지 수십 통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노란 봉투에는 고운 펜글씨로 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각각의 편지 봉투는 한 번도 개봉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수연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중 한 통을 꺼내 열었다. 널 기다리며 시를 썼다. 네가 떠난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널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될 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 수연은 봉투를 덮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가 숨겼어. 이걸 그 사람의 편지를. 그녀는 다시 봉투를 닫으며 무언가가 또렷하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사랑, 자신의 과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인 그 순간 수연은 비로소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머니의 재혼이 아니라 자신이 되찾지 못한 첫사랑을 어머니가 대신 살아가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편지 묶음을 손에 쥔 채 병원 로비를 나선 수연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 속에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봄바람이 뺨을 스쳤고 하늘에선 아직 녹지 않은 회색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도 그 하늘만큼이나 어두웠다. 왜 엄마는 이 편지를 숨겼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모든 게 다시 돌아온 걸까?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어머니 방 서랍 안에 그대로 다시 꽂아두었다. 그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과거가 다시 그 안에 묻혀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건 단지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거실 탁자 위엔 정갈한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엔 또렷한 활자로 인쇄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옥자 장세진. 청첩장이었다. 옥자 여사는 고운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수성펜이 들려 있었고 청첩장 겉봉투에 일일이 손글씨로 주소를 쓰고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 오히려 설렘에 가까웠다. 은지 이모한테는 전화했어요? 응. 윤희는 축하한다고 하더라. 시간 맞추면 대전에서 올라오겠다던데. 은지한테는 말했어요? 아직. 다음 주에 말하려고. 아이한텐 좀 천천히 알려야지. 그 아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아니, 아마 나보다도 더 충격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옥자 여사는 펜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아, 이 결혼이 너한텐 무척 힘든 일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더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매일 밤 혼자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면 그저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이 서글퍼. 누군가와 손을 잡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TV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나도 갖고 싶더라.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의 진심인지 그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장세진이라는 사실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힘들었다. 그날 밤 은지가 수연의 방으로 들어왔다. 책을 들고 들어온 딸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외할머니 요즘 얼굴 좋아졌어. 뭔가 사람을 다시 믿게 된 표정이야. 나 사실 그 할아버지 마음에 들었어. 책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췄는지, 그 모든 진실을. 그녀는 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은지는 방을 나갔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잠들기 전에 매일 자문했다. 나만 마음을 접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걸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옥자 여사는 재혼 날짜를 확정했다. 소규모 가족 식사와 함께 진행되는 간소한 예식. 장소는 동네 뷔페의 소연회장이었다. 수연은 마음을 정해야 했다. 결혼식에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끝까지 피할 것인지. 장세진은 그날 이후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수연 역시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수연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청첩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던 수연은 결국 자리에 앉아 볼펜을 꺼내 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문장 하나. 사람의 인연은 때로는 엉키고 때로는 돌아오고 때로는 다시 시작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과거에 사로잡힌 채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 잃어버린 퍼즐 같은 인생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혼식 당일 하늘은 보기 드물게 맑았다. 연회장 입구에는 소박한 꽃장식과 함께 축 결혼 김옥자 장세진 이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가족과 몇몇 지인 그리고 옛 동료 교사 몇 명이 전부였다. 식장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 안에서 옥자 여사는 은은한 연한 핑크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세진은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어깨를 곧게 편 채 식장 한쪽에 서 있었다. 표정은 조심스럽고 진중했다.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수연이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고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나타났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장세진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담긴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수연은 자리로 향했다. 은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외할머니를 향해 밝게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오늘 제일 예뻐요. 옥자 여사는 손녀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젊은 시절의 그녀처럼 생기 있었고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지닌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다. 예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사회자도 없었고 주례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짧은 약속을 건네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소박한 형식이었다. 사진사에게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옥자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수연아, 여기 옆에 와서 찍자. 엄마 옆에 서야지. 순간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가가 어머니의 옆에 섰다. 은지는 그 옆에 섰고 장세진은 반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하나, 둘, 세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웃는 사이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혹은 이 모든 것이 꿈이면 좋겠다고 잠깐이나마 생각했다. 그날 밤 식이 끝난 뒤 수연은 다시 어머니 방을 찾았다. 방 안에는 결혼식에서 쓰인 꽃다발과 찍은 사진 몇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 수연은 무심코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어머니가, 딸 은지가, 그리고 장세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그것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잘 살아주세요, 엄마. 그리고 당신도. 그건 축복일까? 포기일까? 혹은 해방이었을까? 그녀는 그 의미를 끝내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이 장면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 사랑은 나이와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가 너무 쉽게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랑은 인생의 가장 늦은 시점에서 처음처럼 시작되기도 하죠. 그녀는 끝내 자신의 첫사랑이 어머니의 인생 동반자가 되는 모습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때론 용서보다 인정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